구매 조건은 사육 방식의 절대적인 이행과 이를 어겼을 경우엔 책임의 귀속, 기묘한 동물들을 파는 어느 펫샵에서 발생하는 괴상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入るぞ。 이곳에서 동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의문사당하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한 형사 레온, 그리고 그를 태연하게 맞이하는 이곳의 주인 디백작입니다. 最近この店で妙なペットを売りつけられた客が変死する事件が相次いでいる。 当店ではそのような危険な種は扱っておりません。うるせえ。 증거 하나 없이 들이닥쳤으니 할 말이 없는 레온. いいか、今度来るときはお前の尻尾を捕まえてからだ。 그렇게 레온은 물러나고 영업 시작, 다시 뭔가 사연이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데 이번 고객은 외동딸을 잃은 슬픔을 대신할 애완동물을 찾으러 온 부부. ああ、それでしたらきっとあれがお気に召すでしょう。 뒤이는 딸을 대신해서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애완동물을 소개합니다. アリス、私たちは夢を見ているのか。 그들 부부 앞에 그것은 바로 죽은 딸 앨리스였죠. 하지만 お間違えなく、この子はウサギです。そうね、この子はウサギなのね。特に3番目、水と野菜以外は絶対に食べさせないように。 그렇게 뒤에 주의사항과 함께 부부는 앨리스 모습을 한 토끼를 입양해 갑니다. そう、アリスは帰ってきたんだ。そうよ、ママよ。アリス、もう一度言って。ママ。神よ、感謝します。感謝いたします。 죽었던 딸이 돌아왔다는 믿지 못할 감동. 하지만 얼마 못 가 방심한 부모들이 사육 조건을 어기게 되면서 그 감동은 깨지게 됩니다. はい、お待たせ。たくさん食べてね。 그날도 사육 조건에 따라 앨리스의 식사는 물과 야채. 하지만 앨리스는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바로 과자였죠. 水と野菜以外は食べさせるなとペットショップの人が。この子は人間なのよ。ダディ。 앨리스의 말이라면 뭐든 오냐오냐 했던 부모들. 그렇게 앨리스에게 과자를 쥐어주면서 디가 강조했던 사육 조건을 어기게 되고 과자 맛을 본 앨리스는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もう今日はそれくらいにしたら。 그리고 레온이 방문한 앨리스의 집은 앨리스를 먹이로 번식한 토끼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미친 듯이 번식하는 토끼들, 그리고 그 사이에 멘탈이 나간 채 주저앉은 앨리스의 엄마. それで一口だけよってクッキーをあげたら天使のような微笑みを私たちに見せてくれたの。 디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 사단이 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길러졌던 딸 앨리스. 그 과보호가 결국 앨리스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약물 중독자로 만든 것이었죠. お願い、一度だけでいいの。一度だけ。 이 한 번이 결국 앨리스의 죽음과 지금의 사태까지 만든 것입니다. それでも私の娘なのよ。 바로 그때 웬일인지 스스로 죽어가는 토끼들. なんだ。最初のアリスが飲んだ毒がようやく効いてきたようです。チョコにキャンディー、ゼリービーンズ、そしてクッ。それは免疫のないウサギには猛毒なのです。たった一度だけと与えた愛が今アリスを殺したんですよ。 이번 에피소드는 파충류를 좋아하는 어느 히키 모코리 남자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때 잘나갔지만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반짝 스타 로빈. 마누라는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집을 나가버리고 얼마지 않아 로빈은 쓸쓸하게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그때 형사 레온이 죽은 로빈에게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바로 함께 죽어있는 흑이종 도마뱀. 이걸 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죠. いつもお茶の時間になるといらっしゃる。ロビン・ヘンドリックスのことは知ってるな。この世で数匹しかいない貴重な種だったのに。 여전히 딴소리하는 디. 하지만 이번엔 레온도 단단히 준비해왔죠. 바로 단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디를 위한 케이크입니다.
あなたっていい人だったんですね。 그렇게 디는 자신이 알고 있는 로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確か2ヶ月ほど前だと思います。 그날도 파충류를 사러 숍을 방문한 파충류 덕후 로빈. でも確か非殿下にこれ以上はペットを増やさないと約束されたのでは。 하지만 그 황태자비는 집을 나가버렸죠. ペットが飼えるわけだよ。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파충류만이 유일한 친구로 남은 로빈. 디는 쓸쓸한 모습의 그를 위해 특별한 파충류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こちらです。バシリスクの亜種で、しかもアルビノ。とても貴重な個体です。 이제 늘 그랬듯 반드시 지켜야 할 사육 조건을 제시하는데 ただその目隠しだけは外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 디가 소개한 특별한 파충류, 바로 눈을 보면 돌로 변한다는 바로 전설의 메두사이기 때문이죠. そんな話信じられるかよ。 여튼 그렇게 눈가리개를 벗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로빈은 메두사를 입양해 가고 로빈에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덕후 생활이 시작됩니다. おいしいかいメドゥサ。言葉がなくてもヒステリックにわめく女たちよりずっといい。 그렇게 메두사와의 행복한 날이 이어지던 로빈.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その部屋だって引き払わなきゃならない。そしたらお前さんのペットたちも処分しなきゃならんのだぞ。 메두사에게 빠져있는 동안 잊고 있었던 현실을 짚어준 그의 매니저죠. 例のオーディションの件だけど。 돈을 벌어야 메두사를 계속 키울 수 있는 상황. 로빈은 매니저의 권유로 결국 오디션에 참가하는데 메두사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긴 그의 컨디션은 최상이죠. やったなロビン、最終選考まで残ったぞ。 이제 남은 경쟁자는 한 명.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작한 결선. 生きてるって感じる。 그 오디션의 최종 결과는 トビー・ハイマーの女マネージャーがプロデューサーとできていたなんてさ。これが僕の実力だったんだ。 메두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오디션에 떨어진 로빈. 僕は君一人守ることができないダメな男だ。綺麗だよメドゥサ。 이제 모든 걸 포기한 로빈. 그 끝을 메두사에게 맡기려 합니다. 大丈夫怖がらずに。 눈을 뜨는 메두사. 돌이 되듯 심장이 멈추면서 로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육 조건을 어긴 자의 예상했던 결말. 하지만 여기에 예상 못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待てよ。じゃあメドゥーサはどうなんだ。あの白いトカゲの死体の意味は。実のところそれは私にも予想外のことでしたが。 로빈을 사랑했던 메두사. 자신을 눈을 스스로 바라봄으로써 로빈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신랑의 눈앞에서 실족사한 인기 가수 에바. 그리고 그녀의 신랑이었던 이안이 숍을 방문하면서 에피소드는 다시 시작됩니다. 妻の注文したペットが届いたという連絡を受けたのだが 에바가 죽기 전에 주문했다던 애완동물이 보관된 커다란 항아리. 이안은 항아리 속의 생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배에서 떨어져 죽은 아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よくご覧ください。これは人魚です。人魚。どうです。お気に召していただけましたか。 그렇게 이번에도 특별한 사육 조건과 함께 이안은 인어를 데려갑니다. そして最後の一つ。決して彼女を飢えさせないこと。ああ、わかった。お幸せに。どうだいエヴァ、気に入ったかい。 절대 굶기지 말라는 사육 조건을 철저히 지키는 이안이죠. 죽은 에바일 리 없다면서도 점점 인어에게 끌리는 이안. 바로 그때 エヴァ、 환청인지 진짜인지 에바의 노래까지 부르는 인어. 결국 エヴァ、やっぱりエヴァだ。
이안은 에바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으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愛してるよ君だけよ 한편 에바의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레오는 실족사라는 경찰 수사와 달리 타살일 거라는 예감을 가지는데 イヤソンと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에바의 여비서 루이즈 때문이죠. エヴァンジェリン・ブルーの付き人だったルイーズとマネージャーのイヤソンはもともと恋人同士だったんです。よし、すぐにルイーズを当たれ。 그렇게 루이즈를 조사하게 된 레온.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레온의 생각과 달랐죠. 将来私が誰かと結婚することがあってもそれはイヤソンではありません。 루이즈의 눈물. 레온은 여자의 눈물을 믿어버리지만 그 눈물은 결백의 눈물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감싸기 위한 눈물이었던 거죠. イヤソンイヤソン今日私の家に刑事が来たの。イヤソンどうして電話に。おかげで僕は気づいたんだ。僕にとって誰が一番大切な女性か。僕が愛しているのはエヴァンジェリンだったんだ。 이미 에바 외엔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이안. 하지만 그 역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죠. 바로 인어와 노닥거리느라 밥 주는 걸 잊어버린 것. 그 시각 정신 나간 이안을 지키기 위해서 루이즈는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 ルイーズ許してくれ。これもみんな会社のためなんだ。 레온의 짐작대로 이안이 사랑했던 사람은 신부 에바가 아닌 루이즈. 회사를 위한 에바와의 정략 결혼이었던 거죠. 本当に愛しているのは君だ。僕の心は一生君のものだ。 하지만 이안을 사랑했던 에바가 이들의 장면을 목격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감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そうだわ。イヤソンはプールで大きな魚を飼ってたわ。イヤソンはその魚のことをエヴァだと思い込んでるの。 동물들로 인한 황당한 사건들을 겪었던 레온. 이번에도 뭔가 불길한 느낌을 안고 이안에게로 향하는데 물고기가 먹다 남긴 이안의 일부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空腹はあの死を獰猛にします。人魚はとても貪欲な生き物なんですよ。 자신이 선택한 주인을 왕으로 만들어준다는 성스러운 동물, 기린. 그리고 기린의 존재를 알게 된 어느 남자로부터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これで僕たちの夢が叶う。そんな夢物語のためにチャイナタウンまで連れ出したのがケリー。もうデートの時間だ。俺は出かけるぞ。ロジャー、仕事はまだ残ってるんだぞ。 친구이자 상원의원인 로저의 비서인 켈리, 기린을 찾아 로저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그의 꿈이지만 로저는 놀러댕기기 바쁘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있는 한 여인. ケリー、あなた一人？あなたたちは学生時代からちっとも変わってないわね。 바로 켈리의 예대인이었던 낸시.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집안끼리의 이해관계로 인해 켈리가 아닌 로저와 약혼을 맺은 사이죠. ロジャーが必要としていたのはきっと私の家の財力だけだったのよ。 문제는 아직 켈리를 사랑하는 낸시. 今からでも遅くないわ。私あなたとやり直し。ナンシー、君には未来の大統領夫人になってもらうんだ。 하지만 로저에게 올인한 켈리. 여기에 또 사연이 있죠. 켈리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 여기에 집은 사채로 넘어가는 최악의 어린 시절의 켈리. 그런 그를 구원해준 게 바로 로저였으며 켈리는 로저의 카리스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린을 찾던 켈리는 드디어 뒤에 가게를 방문하는데 이들을 보고 놀라는 뒤 바로 켈리와 같이 온 낸시 때문인데 どうぞお見知りおきを皇后陛下。 뒤는 낸시에게서 왕의 부인이 될 운명을 본 것입니다. 낸시가 왕의 부인이 된다는 건 약혼남인 로저가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 켈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そう、君が皇帝の妻になることを彼は予言したんだ。 하지만 낸시가 원하는 건 영부인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가정이죠. 私はファーストレディなんかになりたいんじゃないわ。ナンシー、どうぞ。 한편 이야기를 들은 로저도 뒤에 가게를 찾아오고 오랫동안 감춰졌던 기린은 그렇게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それもまだ子供じゃないか。 여전히 기린을 믿지 않는 로저. すべての獣の王、キリンです。ペットと称して子供を売る。帰るぞケリー。お待ちください、大統領閣下。 대통령이라는 한마디의 발걸음을 멈춘 로저. あなた方の野心をキリンは必ず叶えてくれるのです。 그렇게 결국 로저와 켈리는 기린을 입양해 가는데 하지만 디가 이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게 하나 있었죠.
人間がキリンを捕らえるのではなくキリンが王を選ぶのだ 그리고 이제 왕을 가리기 위한 기린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なんだあのバス。おい飛ばしすぎだぞ。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쿨버스. 버스를 멈추기 위해 켈리는 모험을 시도하고 로저는 즉사 그리고 중상을 입고 죽음을 눈앞에 둔 켈리. 그런 켈리를 주인으로 선택한 그것이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お前の望みは何だ。僕の望みはロジャーが大統領になり、 그런데 그때 いやナンシーの笑顔、ただそれだけでいい。 죽음을 앞두고 켈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걸 선택하죠.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ロジャーロジャーロジャー 로저를 부르는 낸시. ああよかったロジャーロジャー。 하지만 낸시가 로저라고 부르는 그 자신은 켈리였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켈리가 아닌 로저. 바로 기린에 의해 죽은 로저의 몸에 켈리의 혼이 비유된 것. そういうことだったのか。 이제야 켈리는 기린이 선택한 왕이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ナンシー、もう泣かないで。君に小さな家庭をあげる。子供がいて小鳥と犬のいる家だ。 이제 낸시 곁에서 그녀를 웃게 해줄 수 있게 된 켈리. 그리고 그 자신은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도 마무리가 됩니다. 뛰어난 연출로 호평받았던 패시아 오브 워러즈, 그 스토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본작에 등장하는 환상의 동물들은 뒤에 가게에서 태우는 향에 의한 환각 효과였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